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남성분들의 가장 깊은 고민을 들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시작하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서 침실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 아내 앞에서 남자로서 설 수 없다는 수치심,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그곳이 반응하지 않고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중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의 절망감을 저는 압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곁에 누워 계신 배우자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먼저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사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제 그런 일은 내 인생에서 끝난 거야.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한 가지,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어떻게 침실에서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빠른 효과를 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의 몸이 안에서부터 다시 남자로서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한 달 후 아내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반만 들으신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작은 약속이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기름 한 스푼이 어떻게 침실에서의 능력을 되살릴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외면해 온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남성들이 매일 겪고 있지만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 고통 말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남자는 강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아파도 내색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남성으로서의 문제는 더더욱 숨겨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의 압박과 가정에 대한 책임에 익숙해졌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한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욕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기가 약해지거나 지속되지 않고 어떤 날은 아예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순간에 가장 무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신호들이 한마디로 묶여버린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몸이 보내는 도움의 신호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쇠약해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개선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남자는 점점 자신을 움츠리게 되고 친밀함도 줄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거리는 큰 다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침묵에서 만들어집니다. 남자는 스스로 위축되고 여자는 자신의 외로움을 말하기 어려워지며 어느새 함께하는 삶은 점점 차갑고 쓸쓸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더 나아지도록 응원할 뿐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먹기는 먹고 자기는 자지만 삶의 기쁨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침실에서의 실패는 남자의 자존감을 뿌리부터 흔듭니다.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순간의 당혹감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다음번도 실패하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가 다가올 때 핑계를 대고 피하게 됩니다. 피곤하다고, 일이 많다고, 몸이 안 좋다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실패가 두렵고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침실에서의 능력 저하는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심하다고 여겨왔던 수십 년간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여러 해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짜게 먹고 달게 먹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도 혈관과 간, 심장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단번에 쓰러뜨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조용히 쌓여갑니다. 마치 먼지가 한 겹씩 쌓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꺼워져서 결국 모든 것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침실에서 능력이 떨어졌다고 느낀다 해도 왜 나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걸어온 것입니다. 복잡한 건강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남성의 성기능을 좌우하는 3가지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남성의 발기는 혈액이 충분히,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곳으로 흘러들어가야 가능합니다. 혈류가 느려지거나 약해지거나 막히게 되면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환이 되지 않으면 발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손발이 찬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곳도 차갑고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몸속에 숨어있는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은 항상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염증은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며 성적 기능도 점점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초 영양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많은 것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 60세를 넘으면서 몸은 더 이상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질 나쁜 기름, 과도한 당분, 영양 불균형이 계속되면 성호르몬 생성도 떨어지고 성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년에서 20년 동안 쌓여온 결과로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건강해지는 길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초부터 조금씩 꾸준히 조정해 나가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성기능이 약해졌다고 느끼면 가장 빠른 길, 즉 약에 의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빠른 효과를 위한 발기부전 치료제, 출처가 불분명한 정력제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용량이 늘어나고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성공에 만족하는 동안 혈관과 간, 심장이라는 몸의 기초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이 계속 더 약해져 갑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려줄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현대의학과 약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은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평생을 구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기초가 이미 약해지고 염증이 있고 막혀 있다면 아무리 약으로 버틴다 해도 몸은 점점 더 지친 방식으로만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후, 60세 이후의 성기능과 활력을 되찾고자 할 때 우리는 빠른 효과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3가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혈액순환, 염증 개선, 그리고 기초 영양입니다. 이 3가지가 매일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면
몸은 서서히 스스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안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때 침실에서의 변화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오래가며 더 안전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을 잠시 한국을 떠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지중해 지역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은 노인들까지도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부부관계도 유지하는 모습이 흔한 풍경입니다. 이것은 그저 유전적인 행운이 아닙니다. 그들의 식습관, 특히 매일 사용하는 기름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유럽의 의료 연구는 이 지역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지방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매일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합니다. 차이는 바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방의 종류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남성의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것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을 하나의 파이프로 생각해 보십시오. 파이프가 딱딱하고 막혀 있으면 물이 약하게 흐르고 파이프가 부드럽고 깨끗하면 물이 힘차게 흐릅니다. 남성의 발기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곳으로 피가 빠르게 충분히 흘러 들어가야 단단하게 서고 오래 유지됩니다. 혈관이 막혀 있거나 딱딱하면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발기는 약하거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것은 몸속에서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몸이 덜 피곤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성욕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여러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체내 염증 수치가 낮고 발기부전 발생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이것은 생식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남성 호르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비타민 흡수 능력은 떨어지는데 올리브 오일은 이런 비타민들이 몸속으로 더 쉽게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약처럼 즉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속 기초를 천천히 바로잡는 근본적인 회복입니다. 혈관은 더 부드러워지고 염증은 줄어들며 호르몬도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남성의 성기능은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리브 오일은 저녁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밤이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고 여러분이 몸을 눕혀 휴식을 취하면 몸은 더 이상 일과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몸은 회복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도 깊어지며 혈액이 보다 고르게 분배됩니다. 바로 이 시간 동안 몸은 재생 과정에 집중합니다. 피로한 세포들이 회복되고 손상된 부위가 복구되며 호르몬도 재충전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올리브 오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 회복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익숙하다면 그대로 마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만약 마시기 어렵다면 저녁 식사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따뜻한 국에 조금 넣거나 가벼운 음식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입니다. 이때는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되고 위가 꽉 찬 상태가 아니며 몸도 서서히 휴식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피하셨으면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과식한 상태에서 기름을 더하면 소화기관만 힘들어집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을 술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에 술과 기름이 함께 들어가면 간이 이중으로 부담을 받고 올리브 오일의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오면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에 올리브 오일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올리브 오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이 매우 많지만 품질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잘못 선택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병의 라벨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표시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올리브 열매를 직접 짜서 만든 기름으로 강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유익한 성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냉압착 또는 저온압착 표시입니다. 이 방식으로 짠 기름은 성분이 변질되지 않고 건강에 좋은 성분도 잘 보존됩니다. 셋째, 병의 색이 진한 색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색병은 빛으로부터 기름을 보호해 주는데 빛은 기름을 매우 빠르게 상하게 만듭니다. 라벨 외에도 냄새와 맛으로 좋은 올리브 오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개봉하면 신선한 과일 향이 나며 풋올리브나 풋사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소량을 입에 넣어보면 목에서 약간의 알싸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처음 맛보는 분들은 낯설게 느낄 수 있지만 바로 이 가벼운 매운맛이 오일이 살아있고 자연 성분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름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쉰 냄새, 탄 냄새, 오래된 튀김 기름 같은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기름이 이미 상했거나 과도하게 정제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맛이 지나치게 밋밋하고 특별한 향이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기름은 다른 기름이 섞였거나 건강에 좋은 성분이 거의 사라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기름을 구입했다면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가스레인지 근처나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면 품질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늘하고 건조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꼭 닫아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관된 좋은 기름 한 병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며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습관에서 단지 기름을 올바르게 고르는 것만으로도 전체 효과의 상당 부분이 결정됩니다. 매일 밤 꾸준히 한 숟갈씩 마신다 해도 그 기름의 품질이 올바르지 않다면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잠시만요. 이 습관을